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필수 엑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주 이용하는 실무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민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 기초 함수를 살펴봤어요. 함수가 뭐라 그랬었죠? 함수는 바로 뭐다? 기능이다. 기능.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쿠쿠. 쿠쿠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쿠쿠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뭐가 된다? 결과는 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물을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밥이 되거나 된밥이 될 수도 있겠죠. 함수는 잘 써야 돼요. 함수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 첫 번째 하는 게 조건부 개수예요. 조건부 합계. 우리가 개수는 뭐예요? 개수 구하는 함수가 뭐뭐 있었죠? 개수를 구하는 함수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는 count 는 count A 는 count blank. 이거는 해당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는 해당 범위에서 모든 개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건 숫자, 문자, 오류, 하여튼 뭐든 비어있지 않으면 다 샌다. 카운트 블랭크는 뭐다? 해당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테두리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는 카운트 이렇게 블럭을 잡았대요. 엔터를 치면 51개래요. 이게 지금 8줄 13칸이에요. 6줄에 13칸입니다. 6줄에 13칸이에요. 자, 는 6줄에 13칸이면 몇 개죠? 78개입니다. 이 안에 78개 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데이터가 51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비어있는 건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러면 는 count A 51개라는 건 뭐죠? 숫자만의 개수가 51개라는 얘기죠. 이건 글자죠? 이건 글자입니다. 여기 숫자, 이렇게 숫자예요. 숫자만의 개수가 51개 맞습니다. 자, 는 count blank 범위를 설정해주면 비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셀이 2개로 합쳐져 있어요. 셀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비어있는 셀 6개 맞습니다.
전체는 78개 셀이고 숫자는 51개고 숫자 글자 합쳐서 72개, 비어있는 게 6개 이렇게 됐어요. 정확히 다 나왔습니다. 전체는 몇 개? 78개. 숫자는 몇 개? 51개. 숫자, 글자 다 몇 개? 72개. 빈칸은 몇 개? 6개. 예, 그러면 72 더하기 6이 78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 없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부여해주는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카운트 블랭크도 비어있는 거의 개수니까 조건부 개수가 되긴 맞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점수 중에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게 몇 개 있느냐 이거죠. 이 5개 중에서 평균 점수가 90점 넘는 게 몇 개 있느냐 이걸 계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는 count if 범위 어디에서 평균 점수에서 조건을 써야 돼요. 조건 크거나 같다 80 두 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수가 80점 이상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세 개 맞습니다. 이렇게 써는 거죠. 평균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개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수 중에서 70점 이상은 몇 개 있느냐 이걸 계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count if 가로 열고 점수 중에서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점 개별 점수에서 80점 이상인 게 몇 개냐 이거죠. 요거는 평균 점수고 여기는 개별 점수예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맞죠? 그렇죠? 네, 20개 맞아요. 계산해 냈습니다. 는 count if 범위를 쓰고 조건을 정해주죠. 해당 범위에서 해당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한다. count if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도 90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다 합쳐서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국어 90점 이상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수학 90점 이상인 사람은 4명 맞네요. 근데 만약에 점수가 바뀌어버리면 하나 둘 셋 4명인데 여기는 3명이잖아요. 그럼 반을 넣을 수 있죠. 는 count if s를 쓰면 criteria range 1 첫 번째 범위는 어디다? 국어 점수.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점. 두 번째 범위는 수학 점수. 두 번째 조건도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 네, 3명 맞아요. 하나 둘 셋 4명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점수가 바뀌면 4명이 되겠죠. 는 count if s가 있어요.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해갖고 계속 무한대로 나가면 돼요.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 수학 점수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조건부 합계. 는 sum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 이것이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는 sum 범위 1 범위 2. 이건 뭐다? 범위 1과 범위 2의 합계를 계산한다. 근데 좀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썼어요. 컴마를 안 찍었어요. 범위 1과 범위 2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범위 1과 범위 2의 공통 영역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어 점수 합계와 수학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는 sum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해주면 국어 점수 따로 수학 점수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는 sum 국어 점수하고 한 칸 띄우고 수학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공통 영역이 없죠? 오류가 나요. 물론 이름은 괜찮겠죠. 는 sum 이만큼 점수하고 한 칸 띄우고 이만큼 점수를 해주면 지금 임꺽정과 이순신에 대한 2개 점수, 이 2개 점수가 공통 영역이죠. 그렇죠? 여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그래서 요거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공통 영역, 교집합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 없다란 뜻이죠. 널 오류가 떠요.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널 오류가 있어요. 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범위도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평균의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는 sum if 마법사를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범위 국어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90점
이때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다? 평균 점수다. 자, 는 sum if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국어 점수와 영어, 수학 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뭔가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sum if s가 들어가요. sum if s. sum if s는요 좀 달라요. 평균의 합계를 구하라. 그 다음에 국어 점수에 그거 나갔다 90. 수학 점수에서 그거 나갔다 90. sum if s는요 합계를 구할 범위, 그리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sum if를 쓸 때는 범위, 조건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뒤에 나가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뒤에 나가는데 sum if s에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가 먼저다.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점수에 대해서 90점 이상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얘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국어 점수에 90점 이상인 사람들이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국어 점수가 아니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부 함수를 계산할 때 조건부 개수나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조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수형 s를 뒤에 붙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운트 같은 경우는 카운트 if나 카운트 if s나 범위 조건이 계속 들어가요. 개수를 구할 범위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합계를 구하는 조건부 합계에서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수형일 때는 뒤에 붙지만 복수형일 때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헷갈리겠죠, 그렇죠?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표라는 게 뭐예요? 표, 가로 세로로 구성된 그룹이 표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표 범위가 있고, 줄 칸으로 되어 있대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칸. 꼭정이죠. 그렇죠? 는 인덱스. 이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건 뭐냐 이거죠. 맞습니다. 꼭정이에요. 해당 범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의 셀 내용이 뭐냐 이거죠. 단순해요. 인덱스 함수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줄, 칸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살펴볼 함수는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찾는 값, 범위, 옵션이 들어가요. 좀 어려워요. 자,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임꺽정을 찾고 싶어요. 임꺽정. 이런 임 중에서 임꺽정은 하나, 둘,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있는 걸 찾는 게 바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한번 써볼까요? 는 매치 마법사를 부르면 이렇게 나와요. 뭐를 찾고자 하는 거죠? 룩업 밸류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나는 임꺽정이요. 그리고 다음 칸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맺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매치 타입이 있습니다. 매치 타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0, 1, -1 있는데 기본적으로 0을 많이 써요. 0이 뭐냐면 임꺽정이라는 글자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임깍장이 아니라 임꺽정을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다고 나와요. 이름 중에서 임꺽정은 몇 번째 만에 매치가 되었는가? 세 번째 만에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마법사에서 임꺽정을 그냥 썼지만 그럼 자동으로 따옴표가 매겨졌지만 수기로 쓸 때는 일일이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일일이 직접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꺽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매치 꺽정 어디에서 여기에서 0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이거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보다 큰 것도 아니에요. 보다 작은 거나 보다 큰 거를 하려면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하면 데이터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 그대로 하려면 반드시 0을 써야 돼요. 예, 꼭정 세 번째 만에 찾았어요. 그렇죠? 예. 옵션이 0이다 라는 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기본적인 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류가 발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오류가 많아요. 엑셀에서 오류가 나는 거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분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11가지라고 있어요. 11가지. 샵, 뭐 숫자, NA, 칼크, 네임, 밸류, div, ref, 넘버, 널, 아까 널 잠깐 봤었어요. 이거 자세한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0 나누기 5는 뭐라고요? 5분의 0은 0이죠. 근데 는 5 나누기 0은 뭐라 그랬죠?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불능이라 그랬대요. 불능.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디비전 바이 제로 에러가 났어요. 이건 수학에서 안 되면 엑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모가 0이 되면 엑셀은 불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당연히 계산해야죠. 근데 우리가 엑셀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오류가 포함되는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100% 에러가 나요. 오류가 나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거 오류 때문에 다음 계산도 오류가 나고 다음 계산도 2차, 3차, n차까지 다 오류가 나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하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lookup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를 해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꺽정이라는 사람의 국어 점수를 계산해봐라 이거죠. 임꺽정 씨의 국어 점수는 90점이에요. 그렇죠? 는 VLOOKUP 찾는 값은 임꺽정이고요.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국어 점수죠? 근데 만약 이순신 그르면 어떻게 돼요? 이순신 그르면 이순신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무기 자, 이순신 찾으면 95 있어요. 홍길동 찾으면 90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몽룡 씨는 어때요? 이몽룡 씨는 없어요. 이몽룡 씨라는 사람이 이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NA VLOOKUP이나 HLOOKUP에서 참조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오류를 처치해야 되겠죠?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됐으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춘향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5사람의 이름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괜히 다른 사람 이름 함부로 쓰지 말고. 을지문덕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니까. 그래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은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쭉 가시면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를 눌러보면은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바꿀 거예요. 목록. 그 목록이 여기 5사람 중에서 골라라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목이 그럼 이목이 있게 나오고 홍길동 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몽룡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야, 없어. 이몽룡이라는 사람은 여기 데이터 중에 없어. 다시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골라주면 되죠. 그렇죠.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돼요. 해당 데이터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때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편리하다. 유효성 검사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되는 셀에 클릭해놓고, 자, 예를 들어 성별을 입력하라 그래요. 성별. 그러면 남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남성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컷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난삼아. 그러면 남자만 성별이 4개고 여자도 4개면 지구상의 성별이 8개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남성, 여성, 아니면 뭐 여성부터 먼저 쓰셔도 돼요. 여성, 남성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남성이라고 쓰든지. 근데 여기다 남자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나요. 그런 데이터는 없다 이거죠. 목록은 2가지 중에 하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요. 성별을 선택한다든지, 학력, 뭐 대졸, 뭐 중졸, 고졸 이런 걸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서울, 부산, 뭐 인천, 광주 이렇게, 경기, 광원 이렇게 쓸 때 그 지역 중에 하나 고를 때 아무 도시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록에서 고르게끔 하면 편하죠. 요거는 2개니까는 직접 입력했지만 여기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목록으로 지정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 중에서 고르죠. 고르면 자동으로 점수가 나오면 전혀 이상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네임에 오류도 있어요. 네임은 뭐냐면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체육이죠. 체육. 여긴 체육이란 말이야. 여기는 합계예요. 여기는 합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합계라고 써야 되는데 합계라고 모르서 합계라고 썼어요. 글자를 잘못 썼어요. 여의가 아니라 어이라고 썼어요. 합계 잘못 썼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는 카운트 합계 이렇게 쓰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계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합계라는 이름을 정의해놨나? 그러니까 는 카운트 성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이름을 잘못 썼어요. 함수의 이름 잘못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는 선 국어. 원래는 는 썸이죠. 썸. 는 썸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썸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선이라고 썼어요. 선. 야, 그런 이름 나 몰라 이거죠. 그런 이름 나 몰라 이거지. 함수를 잘못 쓴 거예요. 함수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카운트를 뭐 카운트 A라고 쓰는데 카운트 뭐 B라고 쓴다든지, 썸이라고 쓰는데 선이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는 거죠. REF는 리퍼런스 참조입니다. 리퍼런스 오류예요. 볼게요 어떤 건지.
여기 10이 있고 20, 30, 40, 50 여기는 90, 80, 70, 60, 50 여기다 쓸 거예요. 는 썸 요거와 요거의 답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가 아니라 하나를 올려서 계산하는 거죠.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답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줄을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줄을 삭제할 거예요. 삭제. 그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요거랑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아까 어떻게 했죠? 얘랑 요 위에 있던 여기 있는 합이를 셀이랑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 줄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내가 뭐와 뭐를 더해야 되는데 B1은 알겠는데 A 0번째라고 봐야 돼. 자, A 첫 번째 위에 있던 셀하고 더하라고 그랬는데 그 줄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참조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오류가 났는지 모르니까 밑에 걸 보면 돼요. 아, 하나씩 건너서 계산했구나. 얘도 이렇게 계산. 그러면 얘는 뭐다? 이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해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얘가 첫 번째 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빈 줄을 넣어주면 답은 되죠. 여기는 원래가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아까 답이 없어서 값이 없어서 사라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지워지면은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엑셀도 숫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크거나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너무 크면 뭐다? 오버플로우 넘치는 거고요.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언더플로우가 돼요. 얼마나 엑셀이 많은 걸 계산하나 볼게요. 자. 는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1억. 1억 곱하기 1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지. 이거는 1 곱하기 10의 13승이니까 이건 계산한단 말이야. 이 정도는 계산해. 그런데 는 2에 20승이면 뭐가 돼? 2에 20승. 2를 20번을 곱하면 1048, 576이 돼요. 그럼 30승 하면 뭐가 된다? 너무 커서 지금 헷갈리죠? 근데 50승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승 가볼까? 100승? 100승도 계산해 주네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야? 잠깐만요. 너무 커서 헷갈리니까 백만, 천만억, 10억,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근데 한 번 더 200승 가볼까? 200승? 200승도 계산이 되네요. 300승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지수 형태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곱하기 10의 90승이래요. 2 곱하기 10의 90승. 만약에 2의 400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10의 120승.
3 곱하기 10에 150승, 7 곱하기 10에 240승, 301승도 갔어요. 301승. 자, 여기 가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엑셀의 수의 범위. 엑셀에서 계산 가능한 수의 범위.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요 380승인가? 이것도 너무 커요. 너무 크고 1100 307승 305승 307승 너무 크네. 엄청나게 큰 숫자까지 계산해. 307승? 하여튼 300승 이상 계산되네요. 300승이라는 건 뭐죠? 동글뱅이가 0이 300개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엑셀이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아까 어떻게 됐다? 샵 넘 뉴메릭 오버됐다 이거죠. 오버플로예요. 오버플로. 근데 이게 작아져도 뭐다? 작아져도 오류가 나는 거죠. 작아져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오버플로우, 작아지면 언더플로우가 되는데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엑셀 공백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연산자라는 말이 뭐예요? 연산자. 수치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부호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 음수.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도 있어요. 결합 연산자. 앰퍼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연산자가 있어요. 범위 연산자. 뭐가 있냐면 콜론. 어디에서 어디까지. 컴마. 그 다음에 빈칸. 공백 연산자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썸 가로 열고 범위 콤마 범위 1, 범위 2 이렇게 하면 범위 1과 범위 2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썸 A 첫 번째 셀서부터 뭐 B의 20번째 셀까지 그럼 뭐 20개의 셀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범위 1과 이건 뭐냐면 두 범위의 공통 영역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 점수하고 이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공통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썸 이 사람들의 점수하고 한 칸 띄우고 이 사람들의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썸 이 사람들의 점수하고 이 사람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합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 합계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랬죠? 콜론 이게 범위 연산자예요. 그랬죠? 이렇게
많이 쓰는 연산자.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4칙 연산이라고 하지만 엑셀에서는 4칙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것도 있고 퍼센트도 있어요. 퍼센트. 백분율 계산도 있단 말이에요. 연산자가 많아요. 연산자가 더 많습니다. C라는 언어에서는 연산자가 100개가 넘나 그럴 거예요. 연산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능이 많은 건데 어렵죠, 사실은. 자, 이런 엑셀 수식에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잘못 입력을 하면 오류가 나겠죠? 또 수식을 잘못 쓰거나 참조 범위를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 이럴 때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함수를 고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함수를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